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인을 여전히 오래 좋게 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살펴보시죠. 오늘인데요. 이게 어제입니다. 어젯밤에 이제 또 그 DC는 워싱턴 DC죠. 블록체인 서밋 여기를 하면서 시장 구조법 마크업 일정 논의 예정. 이게 어젯밤 11시에 여기 이제 그 일정이 논의가 이미 됐고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그 암호화폐랑 은행 간의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모든 게 일사천리면 좋겠지만 또 그거는 이제 또 쉽지는 않아 보여요. 현실적으로 상원 원내대표 뭐 존 튠이라고 하는 분은 4월 이전에는 뭐 본회의 표결은 없을 거야라고 또 얘기를 하면서 사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DC 뭐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제 팀 스콧이라고 하는 분이 그 미국의 최초의 흑인 미국 그 상원에서 은행위를 담당을 하고 있는 상원 의원입니다. 공화당 의원인데 이분이 업계나 정치인들 만나면서 어떻게든 법 통과를 이제 주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3월 달, 4월 달까지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법 통과, 상원도 통과되고 하원 갔다가 다시 또 이제 수정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상까지 올라가는 게 실은 뭐 7월, 8월까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굉장히 타이트해요. 사실상 4월이 뭐 최최종 데드라인이라 보셔야 되는데 특히 지금 이제 미국 상원 양측에서 극적인 타협이 실은 필요해 보입니다. 좀 더 얘기 드리기 전에 이 닉이라고 하는 친구가 핵심을 정확하게 이제 짚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3월 초에 시장 구조법 타협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한마디 했었죠. 근데 그 타협안을 실은 거절했습니다. 미국의 은행들은 뭐 JP 모건을 비롯해서 막강한 파워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도 그냥 이제 그냥 이렇게 리젝트 했던 거죠. 이제 그들은 미국의 은행을 얘기해요. OCC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화감독청. 예, 굉장히 보수적이고 뭐 재무부 산하에 있지만 뭐 독립적인 기관이지만 이제 은행들을 주로 규제를 하거든요. 은행들이 OCC를 소송을 걸었습니다. 왜 소송을 했냐? 코인이 이제 그 뭐 리플이다, 서클이다, 저기 뭐 그 뭐 비트고다 하는 이제 크립토 회사들이 나도 은행 할래요, 나도 은행 할래요 하니까 은행 라이센스를 지금 OCC가 이제 승인을 해줬거든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받아서 수탁할 수 있는 그런 은행 라이선스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서 그거 취소시켜라. 그렇게까지 실제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핵심은 전 이거라 봐요. 이건데요. 은행들이 코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다. 은행들 fine, 괜찮다. 근데 싫어하는 것은 뭐다? 경쟁이다. 이게 핵심이라고 전 봐요. 경쟁이 싫은 거예요. 은행들은 뭐 코인 회사 뭐 리플이다, 뭐 서클이다, 코인베이스다 싫은 거죠. 자기들 밥그릇에 또 뭔가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애들을 싹 다 그냥 어떻게 보내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반코인이다. 그랬었죠. 정확히는. 근데 반코인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이유가 있어요. 뭐 리플도 소송 걸고 뭐 전 정권 뭐 바이든 정권 생각하시면 이것은 지금 코인을 이미 죽이기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리플 이거 뭐 죽일 수 없다는 거 알았죠. 아니면 뭐 다른 나라 가서 하는 거니까 서클도 마찬가지고요. 시간을 벌어서 준비를 하고 크립토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다 삼키기 위해서 반코인적인 스탠스를 실은 지금까지도 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크립토라 하면 크립토 산업은 스테이블 코인, 뭐 AI 에이전트들, 자산 토큰화, 뭐 ETF로 상품 판매하는 거, 뭐 수탁하는 거, 파생 상품, 뭐 구조화 채권이네 뭐네 하는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각종 파생 상품 판매하는 거, 이걸 뭐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거. 이 전체 산업을 은행들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요. 다 준비가 거의 뭐 완벽하게 이제 끝났죠.
이 폴 베런 뭐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내 지인들이 좀 워싱턴에 있어서 내가 좀 들었는데 이거 시장 구조법 뭐 스테이블 코인 이자 가지고 지금 막 싸우고 있는데 은행들이 사실상 판정승을 할 것 같아."라고 하던데 지금 뭐 여전히 뜨거운 토론을 하고 있지만 빠르면 다음 주에 이거 결론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잘 되면 그러겠죠. 스테이블 코인 기본적으로 이자를 주지 않는 것으로 방향을 틀고 그쪽으로 정하고 이제 그 활발한 유저들 그냥 이제 가만히 있는 거기에 이제 이자 주는 건 아니고 뭐 이걸 샀다 팔았다 뭐 아니면 뭐 뭔가 액티비티를 했을 때 그냥 리워드 개념으로 주는 것. 요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을 할 것 같아.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이게 뭐 굳이 예상을 만약에 해야 한다면 요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 외에 별다른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발이 되고 법이 불발이 되면 이제 올해 통과는 어려워지고 이제 내년으로 가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있어요. 저는 한 30% 봅니다. 한 70%는 지금 상황은 굉장히 타이트하지만 결국에는 타협이 이루어질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봅니다.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 피터 틸을 비롯한 친코인 인사들과 JP 모건을 비롯한 기존 금융권들이 되겠죠. 기존 은행가들 간에 어쩔 수 없는 전 타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 이 타협이라고 하는 게 실은 뭐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쌍방이 그러니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뭐 우리로 쳐도 뭐 여와 야는 맨날 싸우잖아요. 쌍방은 어차피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듭니다. 어차피 싫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거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한번 그냥 이 정도로 합시다가 실은 합의 아닙니까? 이게 타협입니다. 저는 왜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여야를 막론하고 민주당 공화당을 막론하고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달러 패권 디지털 이거 뭐 지금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신뢰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비트코인 트럼프 행정부의 생각은 뭐냐면요. 비트코인을 그냥 자산 중 하나가 아니라 이것을 국가 안보에다가 이걸 이제 결부를 시키는 게 실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그 어젠다 중에 하나예요. 비트코인이 이제 미국의 국익을 대변하는 뭐 이제 그 부채 문제도 있고 달러 패권도 있고 국가 안보 자산까지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 스트래티직 리저브라고 하는데 이미 뭐 1년 전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산 토큰화도 마찬가지예요. 자산 토큰화를 해서 어차피 이게 이제 그 막을 수 없는 대세거든요. 그러면 국익 측면으로 보나 국가 안보로 보나 달러 패권으로 보나 이거는 거부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JP 모건도 이건 거부할 수는 없다고. 이건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안 하면 중국이 먼저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이 바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들이기 때문에 이게 다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착각을 하실 수가 있는 게 JP 모건과 같은 경우는 시장 구조법이 통과되면 손해를 볼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코인베이스, 리플, 서클만 큰 이익일 것이다. 아니에요. JP 모건이 법이 통과가 되면 제가 볼 때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가져가요. 왜 그러냐면 몸집이 워낙 커서 그래요. 자산 토큰화 시작을 똑같이 이 땅을 외쳐도 이제 코인 회사들이 뭐 물론 큰 회사들도 있지만 뭐 JP 모건, 뭐 시티 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랑은 솔직히 몸집에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뭐 이제 많이 나잖아요. 그 친구들이 사실은 저는 더 유리하다고 봐요. JP 모건은 2018년부터 자체 프라이빗 체인을 만들었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저 때부터 개발을 했던 19년에 아예 출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ETF 대리점에서 지금 현물 ETF 판매를 하고 무슨 뭐 구조화 채권 뭐 발행하고 뭐 담보 대출하고 이미 JP 모건에서 MMF 펀드 요거 이제 사람들이 파킹 통장처럼 해놓고 이제 짭짤한 그 이자 가져가는 거 그거 이미 토큰화해서 이더리움 에다 얹은 데가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준비는 예전부터 이미 끝났어요. 이 법 통과되면 JP 모건은 잃을 게 없고 오히려 제가 볼 땐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럼 이걸 늦추냐?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최대한
많이 받아내겠다라고 하는 심산인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이거를 뭐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스테이블 코인, 비트코인 토큰화는 안 하면 중국이 하고, 아니면 이제 룰 체인지, 지금 미국에서 어젠다를 지금 이쪽으로 방향을 세팅을 했는데 이것을 거부한다. 국가 안보에 국익을 네가 반한다. 이건 뭐 JP모건이 뭐 싫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죠. 그냥 최대한 많이 뭔가를 받아내고 어쩔 수 없이 저는 합의점을 못 이기는 척 찾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생각에 뭐 무조건 맞다라고 보시진 마시고 또 직접 한번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최악의 경우 이럴 수가 있죠. 법 통과가 이제 안 되고 그럼 뭐 내년으로 이렇게 밀리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 그래도 JP모건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유리한 거예요. 다른 뭐 코인 회사들 대비하면 JP모건은 그러니까 되게 우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든지 말든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법 통과가 내년까지 밀리면 미국의 국익이나 안보나 소위 말해서 디지털 자산 이 토큰화 시장에서의 소위 말해서 선점할 수 있는 주도권 있죠. 요게 상실돼요. 요게 상실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책임을 JP모건에서 전 지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잘못되면 크립토 관련 회사들이 엑소더스가 일어날 수 있어요. 미국 진짜 떠나서 리플 같은 경우 실제로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난 IPO 하고 싶은데 미국이 지금 상황이 이러니 나 저 싱가포르 가서 할 거야. 뭐 저기 스위스 가서 할 거야. 뭐 두바이 가서 할 거야. 실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탈출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런 악수를 둘 것 같진 않다라는 겁니다. 미국 내에서 예를 들면 뭐 리플이나 서클이나 크라켄이나 미국 내에서 코인베이스나 운영하겠죠. 근데 회사의 본사는 미국에서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 법 통과 안 되면 규제 명확성 없으면 이거는 회사 본사고 아니면 뭐 이자 지급 뭐 이제 껄쩍지근하게 이거 뭐 이게 이자가 되는 거요, 마는 거요. 이자 해도 하면은 자꾸 막 이렇게 예전처럼 뭡니까 게리 겐슬러처럼 뭐 기소하고 눈치 주고 이러면 이자 지급하는 것도 미국에서 좀 애매하면 이제 다른 나라로 이게 새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럼 뭐 중국에서는 뭐 CBDC에 이자 준다 이 얘기가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딴 나라에서는 이자 스테이블 코인 준다는데 그럼 그쪽으로 자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신금융 상품 뭐 자꾸 뭐 명확성 이게 뭐 증권이야 상품이야 아직도 이러고 있으면 이거 미국에서 금융 상품 누가 판매하겠습니까? 스위스 갈 수 있고 싱가포르 갈 수 있고 두바이 갈 수 있는 거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최악의 수입니다. 이럴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잡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대략 한 여름, 한 7월, 8월쯤 이제 뜨거워지면 그때 뭐 코인도 뜨거워지지 않겠냐. 그냥 요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LD 캐피털, 이제 중국계 VC라고 보여집니다. 뭐 비트코인 조금 뭐 오를 것 같다. 자기는 이제 보유 자산 전액을 비트코인에 올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시작이 하락한 만큼 큰 폭의 반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번 반등이 추세 반전인 것 같진 않아. 숏 포지션 역시도 잡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겠죠. 좀 불안하다. 근데 지금 이 트렌드 리서치라고 하는 곳은 실은 굉장히 아픈 B2의 역사를 갖고 있는 곳입니다. 한번 얘기를 드렸었지만 중국계 VC인데요. 이더리움 좋은 거 알죠? 비트코인 좋은 거 알죠? 근데 무리한 B2를 해서 무려 이더리움을 3조 8천억 원어치를 B2를 했던 거예요. 근데 2월 초에 2월 7일 정확히는 손실을 확정합니다. 빌렸는데 가격이 어마어마한 뭐 마이너스 한 60% 이상 떨어지니까 못 버티는 거겠죠. 이자를 못 갚죠. 그러니까 손실을 무려 1조 원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투자의 파랄은 이제 투자 오래 하실수록 심리라고 하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마 점점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심리인데 왜 져놓고 게임을 합니까? 3조 원, 아무리 뭐 부자라고 한들 3조에 대한 이자가 얼마나 크겠으며 이더리움이 물론 올라주면 좋죠. 근데 떨어지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1조 원의 손실을 확정을 시켰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긴다라는 것은 이건 저는 거의 도박이라고 보는 거죠.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계속 듭니다. 미래에셋에서 미국의 디지털 자산 은행이 있습니다. 에레보르라고 있죠. 피터 틸이 관여가 되어 있는 이 은행에
전략적으로 투자를 했다. 뭐 구체적으로 얼마를 투자했는지까지는 공개가 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방산 스타트업 안두릴이라고 있거든요. 여기에 창업자 팔머 루키, 이 사람도 피터 틸의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팔란티어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과 조 론스데일이 투자하면서 주목받았던 이제 친코인 혹은 디지털 은행이라 보시면 됩니다. 저는 미래 에셋에 일단 탁월한 안목을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박현주 회장이 있죠. 스페이스 X, XAI, 뭐 우리나라의 이제 거래소 중에 코빗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분 인수가 좀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레보르, 뭐 우리나라건 해외건 할 것 없이 자율주행, 뭐 의료, 바이오, 굉장히 이제 초기에 될성 싶은 떡잎을 알아보고 과감하게 베팅하는 게 이게 보통 분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일론 머스크와 피터 틸이 처음으로 같이 회사를 이제 공동 어떻게 보면 창업해서 운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페이팔입니다. 페이팔 마피아라고 하는 단어가 실은 거기서 나왔겠죠. 페이팔이 뭐 하는 회사입니까? 실은 금융회사예요. 요걸로 뭐 송금하고 결제하고, 지금도 페이팔이 있지 않습니까? 금융을 베이스로 한 회사를 둘 다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게 결국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뭐 방산도 하고 뭐 AI도 하고 로봇도 하고 자율주행도 하지 않습니까? 6G도 하고 우주도 로켓도 발사하는데 이것을 어디로 결국은 연결을 시킬 것이다. 저는 결국 금융회사로 통합을 시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뿌리가 이쪽이에요. 뭐 페이팔 했던 사람이, 실은 피터 틸은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미국에서 뭐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 규제가 너무 많아. 나 못하겠어. 금융도 그렇고 뭐 전기차도 해도 그렇고 규제가 너무 많아서 본인들이 한 명을 왕으로 실은 세웠죠. 그 왕이 누굽니까? 그게 트럼프예요. 트럼프 설계자 중에 핵심 멤버 아닙니까? 근데 그 전에 에레보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라. 은행인데요. 전통 금융 수준의 신뢰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친규제입니다. 두 번째, 동시에 블록체인의 효율성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신금융의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이 뭐다? 이게 에레보르예요. 신뢰와 효율성을 다 가져가겠다. 23년이었습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등 이제 친코인 은행들, 뭐 이제 업비트로 치면 그 K뱅크 같은 은행들이 막 이제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은 무너질 필요가 없는 은행조차도 실은 이때 몰락을 시켰어요. 그때 이제 바이든 정권이 있었죠. 그러면서 금융에 대한, 코인에 대한 규제가 어마어마했어요. 이게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뭐 방산도 하고 AI도 하고 뭐 로보틱스도 한 다음에 은행도 하나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에레보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건 피터 틸이, 그 사단들이, 뭐 피터 틸의 그 지인들이 트럼프 1기와 트럼프 2기의 주요 핵심 정부 요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부통령 벤스부터 피터 틸 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턴했던 친구예요. 정권을 장악을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죠? 라고 저는 보지 않는 거예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정권을 찬탈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제국을 지어야겠죠. 근데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들의 비전이 있겠죠. 저기 알렉스 카프입니까? 저 뭐 기술공화국인가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 팔란티어 CEO거든요. 그 책을 보면 그들의 뭐랄까요, 사고 방식을 읽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들의 비전, 그다음에 미국의 국익과 안보, 그다음에 그들의 이익, 그러니까 사업적인 이익, 뭐 친규제, 뭐 트럼프의 뭐 크립토 제국 다 포함해서 요것들을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도구가 뭐라고요? 이게 AI랑 크립토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본질의 어떤 뿌리로 박아놓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뭐 그냥 흔들리고 뭐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하면 이 코인 투자 아마 쉽지 않으실 겁니다.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뭐 이 사람은 되게 실제로 비공식 대변이 맞습니다. 연준이 뭐 FOMC 곧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어떻게든 통화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 할 것이다. 사실은 침묵하고 싶을 거다. 경제 전망치를 통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무 말도 하기 싫을 거다. 왜? 어려우니까. 지금 전쟁이 뭐 끝날지, 뭐 물가가 더 치솟을지,
금리를 뭐 인하를 하는겨 동결을 하는겨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이 사람이 하는데 아마 전 이게 맞다라고 봐요. 뭐 매파 뭐 위원들 비둘기 위원들 각자 그냥 자기 얘기하면서 이게 뭐 약간 떠들썩한데 실제로는 별 영향가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트럼피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트럼프주의, 뭐 신제국주의 뭐가 됐든 여기에 이제 본래 의도는 연준의 기능을 많이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실상 팔 꺾어서 반강제로 협조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 방향성은 뭡니까?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번 FOMC 뭐 금리 동결 확률은 뭐 99.1%인가 그래요. 금리 동결을 할 거예요. 이건 뭐 확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뭐라고 또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게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뭐 여기서 더 내릴 수도 없고 뭐 실업률은 또 엄청 높지 않습니까? 물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연준은 아시다시피 JP모건, 뭐 시티은행,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뭐 국가적 위기적 상황에서 이제 연준이라고 하는 기관을 20세기 초에 실은 설립을 했습니다. 여기 연준에 12개 지역 은행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분을 실제로 소유를 하고 있는 은행들, 대형 은행들이 바로 JP모건을 비롯한 은행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적인 성격도 이제 소유권에선 있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뭐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약간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제 뭐 전쟁 얘기인데 트럼프가 저는 정말 꿈에도 소원, 제가 좀 과장하는 겁니다. 꿈에도 소원은 트럼프는 조기 정전이에요. 제가 트럼프의 최대한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 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물가 못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물가. 근데 지금 석유가 고공행진하죠. 이란이 이거 계속 쪼는 거죠. 트럼프는 종전 빨리 하고 싶은데 이란이나 이스라엘이나 길어도 뭐 까짓것 가즈아를 외치고 있습니다. 목적이 보니까 다 다릅니다. 이스라엘 총리는 이거 전쟁 이제 그만두면 좀 법정에 서야 되는 거고 이란도 어차피 뭐 핵을 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계속 소모전 펼치면서 뭐 이제 그 단결을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쟁에 대해서는 뭐 요 정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이 하락 채널의 상단을 돌파를 시도한다. 뭐 한 63% 이렇게 하락을 한 다음에 뭐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뭐 쉽지 않다. 여기 뭐 적혀 있는 내용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작년 4분기 이후로 폭락을 했었고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펀더멘탈 무슨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걸까?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도 이제 차트를 뭐 제가 뭐 프로처럼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럴 때는 뭐 한번 보시면 대충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 뭐 이제 그 상단 하단 있죠. 뭐 지지선 뭐 이렇게 저항선 뭐 이렇게 하는데 2월 1일 아니면 1월 말에 단기 바닥을 어쨌든 푹 찍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요 안에서 채널링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어쨌든 머리를 빼꼼 내밀었죠. 이더리움도 대동소이한 거예요. 지금 다른 알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대량 이런 채널링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2월 초 단기 바닥 찍고 올랐다 떨어졌다 하다가 최근에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이전 그 기사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단기 움직임은 사실은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채널링을 확 뚫고 나오거나 아니면 밑으로 쭉 가라앉거나 이건 이제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지금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란 전쟁이 어쨌든 가속화되고 지금 뭐 이제 한 2주가 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폭락이 있었다 없었다? 제가 볼 때는 없었어요. 전 이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잘 버티고 있었다. 다른 건 떨어졌지만 코인은 오히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베스트 케이스는 뭘까요? 기존에는 이제 저항선인데 요거 이제 다시 발판 삼아서 추가로 상승을 해주면 당연히 좋겠죠. 요게 이제 베스트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시적인 뭐 베어 마켓에서도 랠리가 나올 수가 있고 뭐 이제 데드캣도 바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유동성과 결국 명확성이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개선이 되면
이제 뭐 채널링이 문제겠습니까? 상승해서 이제 뚫고 나가겠죠. 반면에 또 유동성이 지연이 되고 명확성이 법이 계속 뭐 지연되면 그러면 뭐 이제 배드한 안 좋은 케이스가 빼꼼 나왔던 거 다시 그냥 채널링 안으로 들어가거나 혹은 뭐 이제 그 밑에까지 이제 추가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이거는 뭐 제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사실은 아닙니다. 저는 주요 지표들을 보면서 그냥 이 정도 있구나. 그냥 요 정도 보는 거죠. 제가 뭐 뭘 맞추겠다가 아니고요. 제가 뭐 최근에 뭐 얘기는 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제 달러 인덱스 한번 가져왔습니다. 달러의 상대적인 타국 통화 대비 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인덱스가 높으면 강달러. 최근에 보니까 거의 100을 찍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전쟁 때문에 달러가 좀 올라갔어요. 달러 인덱스. 저는 이게 최소 90까지는 내려와 줘야 된다. 그래야 그때부터 우리가 좀 분할 매도로 쓱쓱 팔고 좀 떠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죠. 이게요, 지금 현재 거의 한 100이라고 기준을 하겠습니다. 100이면 뭐 생각보다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좀 높아진 거고요. 과거 2022년 9월 달 이게 무려 115였습니다. 달러가 강세라는 얘기는 보통은 자산 시장은 약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5년 1월 달 요때도 생각보다 달러 인덱스가 높았네요. 그러면 반대로 달러 인덱스가 낮았을 때 2018년 1월 달이죠. 요때는 달러 인덱스가 88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약달러. 요때 그래도 코인의 피크 시즌과 이건 좀 거의 정확히 일치를 하네요. 근데 이게 꼭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21년도는 1월 달과 5월 달 89. 그러니까 굉장히 달러 인덱스가 이때 거의 바닥이었죠. 뭐 피크 부근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 꼭지였다라고 하긴 좀 애매합니다. 그렇죠? 저는 달러 인덱스는 대략 요 18년도 1월 달 아니면 뭐 21년도 상승장의 피크를 이제 닿으려면 DXY 달러 인덱스는 최소한 90까지는 내려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강달러고요. 고금리고요. 불확실성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특히 코인은 뭐 많이 안 좋죠. 또 하나의 지표를 제가 하나 찾은 게 있어요. 요거 뭐 예전부터 보긴 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요걸 제가 조금 트레이딩 뷰 가서 좀 확대를 했습니다. 뭐 라인 끊는 거 제가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게 좀 나쁘지 않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금 대비한 비트코인 이거 가격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금이 뭐 물론 비싼데요.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더 고평가냐 아니면 금이 더 고평가냐 이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게 지금 트렌드 라인을 껐는데 여기 지금 빨간 선에 닿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트코인이 저평가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에 닿았던 적을 제가 한번 끄어보니까 2019년 1월 달 요때 바닥 맞았거든요. 19년 1월 달 뭐 350만 60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3월 달 뭐 코로나 때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갔다가 3, 4, 5, 6월 달 요때 금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거의 뭐 바닥권이었죠. 바닥 정확히는 뭐 애매하지만 바닥권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때는 언제냐? 22년 11월과 12월입니다. 요때 정확히 바닥 맞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이 요 트렌드 라인 지금 터치할 때는 바닥이 맞네? 거의 뭐 바닥 근처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이에요. 이게 26년도 1월달, 2월달 지금 아직 뭐 3월 뭐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요 선에 지금 닿아 있다는 것은 금 대비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쭈그러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 반대 이제 그 꼭지였을 때도 한번 찾아봤어요. 2017년 12월 달 꼭지를 찍습니다. 이거 괜찮은 지금 지표라는 생각이 들죠. 2019년 6월 달 이때 로컬 탑을 찍어요. 정확합니다. 비트코인이 이때 고평가, 금 대비해서 고평가를 받았고요. 21년도는 이제 소위 말하는 더블 탑을 찍죠. 요것도 거의 정확히 일치합니다. 21년 4월 달, 21년 11월 달. 요때 금 대비한 비트코인이 이제 비율로 따지면 거의 38 정도까지 가고요. 가장 높았을 때는 24년 12월 초입니다. 이게 말이 아니고 초입니다. 요때 트럼프 랠리 기억하시죠? 요때 거의 40이 넘어가면 41까지 올라갔었고요. 지금은 한 14.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트렌드 라인에 있고 이제 금은 많이 올랐는데 이제 비트코인은 아직 밑에서 이제 좀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비율이요. 제가 보니까 최소 한 30 정도는 가져야 된다. 30. 2017년은 이제 제외하겠습니다. 좀 많이 가면 최대 40까지도 가야 되지 않겠냐. 지금 뭐 14.7이니까 최소 여기서 한 2배 정도는 이 비율이 더 올라가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생각보다 뭐 좋은 지표를 제가 하나를 한번 추가를 해 봤습니다. 이거 뭐 지금 뭐 메모 필기 안 하셔도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를 다 드릴 거예요. 단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될 거는 요거 이제 그 지표를 하나만 또 보시면 안 돼요. 여러 가지 보시면서 이만하면 됐구나 하면서 뭐 20%씩 던지시든 뭐 30%를 던지시든 뭐 4번, 5번 던지고 적당히 빠져 나가시면 되겠죠. 물론 아직은 아니겠죠. 다빈치 제레미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비관론자들은 현재가 22년 6월 달이라고 생각을 하더라. 뭐 테라루나 몰락 이후에 저기 이제 22년 11월 달 또 FTX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떨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더라. 근데 본인이 봤을 때는 참고로 다빈치 제레미는 비트코인이 800원일 때 전 재산을 집어넣었던 사람입니다. 현재 22년 4분기 바닥 정도에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이 6월 달이 아니고 이제 22년 11월 FTX 찐 바닥이라고 다빈치는 생각을 하나 봅니다. 어찌됐건 과거처럼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매수 기회를 또 놓칠 것이다. 왜? 바닥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고 싶은 코인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뭐 이제 뷔페 맛집이죠. 뭐부터 먹어야 되나 정말 뭐 행복한 고민인데 제가 뭐 예전만큼 뭐 많이 살 수는 없죠. 이게 뭐 현금이 저희가 뭐 무한하진 않으니까 그냥 아주 요약을 해보면 저는 지금부터 몇 개월은요. 평소에 먹고 싶었던 거 이제 뭐 참았다가 먹듯이 꾸준히 매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제일 괜찮아. 그런 것들. 다만 거품의 지표가 이제 뜬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저는 꾸준히 뭐 이렇게 빨리 파세요. 뭐 상관없습니다. 전 그냥 이제 분할로 파니까 분할이니까 저는 뭐 꼭지를 맞추려고 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인과 같은 경우는 우량 코인을 지금 그냥 꾸준히 사면 되고요. 제가 이제 코인은 지금 뭐 지금 불장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국장 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혹은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해도 금, 은이 막 이렇게 폭등했었잖아요. 그때 저는 뭐 금을 뭐 이미 이제 한 번 던지고 2번 던지고 3번 던져서 이제 없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꾸준히 매도를 해주면 저는 그냥 할 일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게 또 뭐 기다린다 하면은 또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 할 일 그냥 잘 하시고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필요한 또 인간관계 잘 넓혀 가시고 즐기면서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